이 네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네. 621국의 9490, 622국의 9490으로 전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부터 주시면 되거든요. 네. 사랑의 메신저. 오늘 아내하고 좀 이렇게 좀 다퉜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방송을 통해서, 미안해요라든지, 고마워요라든지, 사랑해요라든지, 네. 어느 거라도 하나의 주제를 딱 정해서 한번 하고 들어가시면은 뭐 당장 달라지죠. 그럼요. 예. 들어가기 전에 푸세요. 어떻게든 풀고 들어가야죠. 네. 참 찜찜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되고요. 사랑의 메신저,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리워요. 네,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분께 저희가 또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십시오. 621국의 9490, 622국의 9490 두 대의 전화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교통제보는 080-450-8000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080-450-8000번 수신자 부담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상청 연결하기 전에 제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춘석 통신원 양정교차로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은 아직까지 신호 한두 번이면은 지날 수 있다고 전해오셨습니다. 네. 최강원 통신원 반송로 상황인데요. 명장 정수장 이전부터 안락교차로 방향입니다. 안락교차로 방향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금 안락교차로를 보고 있는데요. 안락에서 지금 동네 쪽 거의 뭐 움직임이 없죠. 지하차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가득해요. 꽉 차 있습니다. 예. 예. 현기봉 통신원입니다. 수영로인데요. 화목아파트 이전부터 KBS 삼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알려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행선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많이 포근했었죠? 그러니까요. 예, 저희 기사 소설인데도요. 오늘 많이 포근했었어요. 오늘요. 예. 보니까 창문을 이렇게 다 열어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그 정도로 낮에는 포근했어요. 아, 네, 그래요. 오늘 네. 통영의 지방이 낮 최고 기온이 14.8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많이 올라갔네요. 예, 네. 오늘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기온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대개 소설을 전후로 해서 첫 추위가 밀려든다고 하지만은 올해는 추위가 한 달가량 빠르게 찾아오면서 오히려 소설이 오늘은 많이 포근했었는데요. 네. 내일은 오늘보다도 조금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내일 주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잘 됐네요. 네, 아마 내일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무리가 없겠는데요. 예, 예.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부산 7도가 되겠고요. 진주가 영하 2도, 울산과 창원이 4도, 밀양이 0도를 비롯해서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로 내일 내륙 지방을 제외하고는 영상의 기온에서 포근하게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15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부산 16도까지 올라가겠고요. 그 밖에 경남 지방에서도 13도에서 16도로 대체로 15도 안팎 정도의 소온주가 올라가면서 내일 내륙 지방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내륙 지방 중심으로만 아침에 안개 끼는 곳 있겠고요. 안개가 거치고 난 뒤에는 부산 경남 지방으로 대체로 구름 조공기는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게 며칠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건조주의보 그대로 그렇죠. 발효 중이죠.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건강이라든지요. 좀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불 내일도 좀 부리고. 그렇죠. 예. 이제 주말에 또 이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 불 조심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김종흠 씨인가요? 김종흠 씨 제보. 대남교차로에서 KBS 삼거리 방향 KBS 삼거리 조금 못 미친 지점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다고 알려왔네요. 후방으로 정체입니다. KBS 못 미쳐서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네. 앞서서도 차량 점검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고장 차량 제보 많이 올라와요. 유난히 많아요. 예. 뭐 사고 제보가 거의 맘먹습니다. 네, 어제 엄청났었어요. 예. 네. 예, 고장 차량 제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성삼 통신원 충장로 상황입니다. 3부대에서 5부도 방면 정체되고 있습니다. 번영로 상황이에요. 도심 방향 회동 고가차도 이전부터 반여요금소 방향으로 쭉 서행입니다. 최강원 통신원의 제보였는데요. 반여요금소 빠져나와서는 원동 쪽으로 이제 정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체 많이 되고 있고 긴 원동에서 수영터널 쪽으로도 꽉 차 있어요. 정체가 보시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CTV 통해서 대남 교차로를 보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보고 있는데요. 대연 나들목 방향으로 지하차도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대쪽도 역시 차량량은 많지만은 네. 지금 대연 나들목 쪽이 더 힘들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6시 18분인데요.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연결해서 시내 상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힘겹죠?
그러네요. 그렇네요. 네, 예. 월요일에 많이 힘겼고요. 그 화요일, 수요일 계속 지나오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속도가 나는 구간들도 많았는데요. 네. 오늘은 또 요 며칠 중에서는 가장 힘든 저녁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서면 쪽 보고 있는데요. 서면도 네. 뭐 거의 개성중학교 교차로 확보가 안 된다고요. 네네. 이상수 씨가 또 방금 제보를 올려주셨는데 그렇네요. 그렇죠. 예, 좀 수신호가 필요하다 그래요. 네, 지금 개성중학교 교차로에서 서면 쪽은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신호 한 너댓 번 이상은 받아도 이 교차로 통과가 힘든 상태고요. 네. 이전 구간으로도 뭐 지금 학장 교차로에서부터 주례와 계금 쪽으로는 차량들 가득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부터 정체예요. 네. 이야, 이게 동부터미널 앞으로 제가 지금 CCTV 돌렸는데요. 네. 여기도 양쪽으로 꼼짝을 못 하나요? 그렇죠. 네. 지금 오늘 제가 CCTV 본 곳 중에 가장 좀 힘들다 싶은 곳이 바로 그 온천 산업도로 이용 차량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아, 예. 전반적으로 지금 시내 쪽 이동의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네. 남산동 쪽을 보면은 남산동에서부터 차량들이 묶여서기 시작하거든요. 남산동부터. 네. 예, 그래서 금정경찰서를 지나서 내성교차로까지 온전 산업도로 거의 전 구간입니다. 아하. 정체로 묶여선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동부터미널 앞은 반대 방향이 온천교차로 쪽도 꽉 차 있고요. 네네. 자, 다른 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네, 일단 금정경찰서 앞에서 번영로 도심 쪽으로 오른 차량들도 오늘은 긴 구간으로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회동 고가도로에서부터 정체가 시작된다고 보셔야 되겠고 반여요금소를 어렵게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수영터널까지 답답한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충장로에서부터 밀려온 차량들 계속되는 번영로 외곽 방향으로 문현 고가도로 이전부터 역시 묶여서기 시작하는데요. 광안터널까지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동서 고가도로에서도 현재 계급요금소 중심으로는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오후 4시경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시간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범내골 나들목부터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 반대 도심 방향으로는 보훈병원 앞쯤에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또 이 사고가 지금 정체의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산 요금소에서 낙동대교로 정체가 된 차량들 이어지는 감전 나들목부터도 계급요금소까지 지체가 많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로 이게 수영교차로 일대로 요즘 혼잡함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대연고개에서부터 KBS 앞 삼거리 쪽으로 답답함을 이은 차량들이 광안 사거리 이전부터 수영교차로를 넘어서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산로 상으로도 실리 삼거리 이전부터 수영교차로까지는 차량들 가다서기 답답하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만덕로 구포 삼거리에서 덕천교차로 이어지는 광덕 사거리부터 동래 쪽으로 역시 차량들 가득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중앙로가 중부경찰서에서 좌천 삼거리로 이 중동구 지역도 물론 어려운 상태고요. 부산 진구 지역으로도 범내골에서부터 연산교차로까지 도로의 여백을 잘 쳐다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입니다. 상감 임기가 끝나면 통치사료도 다음 조정으로 넘겨야 하는데 역대 전임 상감들은 그런 사료들을 폐기하거나 살짝 챙겨갔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의 고전해야 극장은 이 춘풍전으로 갑니다. 그래? 이리요 오너라 이리 안에 없냐 야 에라가 아니 나으리 소리네. 아유 무슨 일이에요? 아 퇴청했으면 냉큼 들어올 것이지 뭐 그 밖에서 그렇게 호령을 하고 있어요. 언제는 뭐 내가 야, 나중 나갔나? 내가 지금 짐을 들어가지고 대문을 열 수가 없어. 지금 대문 좀 열라니까 빨리 와서 얘 알았어. 눈치도 없이. 그럼 아이 뭐야? 아유. 어머나. 왠지 이렇게 산더미야? 아유 무겁다. 내가 이번에 그 이 고을 향리직을 떠나잖냐. 응? 어. 그래서 챙겨온 서류다 이게 전부 다. 어머나 아유, 이게 무겁다. 서류예요? 아니 이런 것들은 다음 향리를 위해서 그대로 넘겨야지 이거를. 미쳤냐? 내가 그대로 넘기게 이거를. 응?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시행착오 그리고 실패가 당연히 따르는데 그대로 넘겼다가 역대 향리들처럼 그냥 참 고독한 독방으로 내가 가려고 치다난 그런 데 가기 싫어. 어머나. 절대 못 가. 아니 그 시행착오를 한 그 실패한 정책일수록 막 하는 그 서류를 남겨야지 다음번 향리는 그렇게 안 하고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론이야 그렇지. 근데 아무튼 일 없다. 나뿐만이 아니라 역대 향리들도 죄다 그 정치 보복 피하자고 퇴임할 때 서류를 다 폐기하거나 챙겨갔어. 야 와서 서류 좀 받아. 이거 무거워 죽겠네. 알았어. 무거워. 아유 무겁다. 아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렇게 정식으로 말하자면은
통치사료 이양법.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통치사료를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는 통치사료 이양법이라도 만들든지 해야지. 이거 무슨 일이야 정말. 아유. 그런 법 만들면 뭐하냐? 응? 정작 감독할 그 기록 보존소가 아무 힘이 없는데, 응? 법령에야 뭐 결제 문서, 메모, 대화록, 일정표 모두가 포함이 다 돼 있는데 그 향이 마음 아니겠냐 그게. 응? 아니 그렇게 찔리는 거 많으면 비공개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리? 30년 후에도 관계기관에서 반대하면 공개할 수 없다 그러던데 뭐. 아, 싫어. 나 오늘 유식하네. 그런 서류가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알겠냐? 어쨌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면 돼. 응? 그나저나 가만히 있어봐. 이 많은 서류를 언제 이거 다 없애냐 이거. 참. 이거 그렇지. 다 바뀌어요. 뭘 고민해? 뭐 어떻게? 아니 동네 콜리게 애들 그 얼마나 그 열심히 하는 거 딱지치기예요. 그거 딱지 접기나 연달리기 종이를 쓰면 이거 금방 다 쓰는데. 이거 내가 들고 가가지고 걔들 나눠주고 올게. 얘들아, 애들 나눠. 야, 안 돼. 여기 그거 야, 그거 가져 준다고 가 이거. 안 돼. 대선이 12월 19일이죠? 네. 현 정권이 통치 사료를 내년 1월 10일까지 넘겨야 된다 그러는데요. 네. 글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말이에요. 이 통치사료 이양법이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네. 좀 자료가 그대로 보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국가기록 그 보존소는 독립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대요. 이게 확실한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비전문가가 국장을 맡고 있고 그나마 소장이 또 몇 번씩 바뀌고 제대로 사료 보관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네. 지금 그 수많은 통치 사료 중에서 이제 공개, 비공개 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이 민감한 사안까지 기대를 거는 건 우리 좀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예, 외국은 무조건 이양을 해야 되는군요. 이양이 되는 거죠. 예. 제보가 지금 두 개나 지금 사고 제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번영로 도심 방향인데요. 원동 나들목 500m 정도 지난 지점. 그러면은 수영하수 종말 처리장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점에 트레일러 승용차 승합차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고 있고요. 정체는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전하십시오. 심영림 씨가 알려왔어요. 네. 5분 전 상황인데 지금도 뭐 원동 부분 거의 못 움직이는데요. 거의 꽉 차 있어요. 네. 그렇지 사고까지 않아도 있었군요. 글쎄 정체가 되고 있는 곳인데 예. 사고까지 났으니까 더 힘들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영구청 삼거리가 교차로 확보 안 됩니다. 수신호 부탁합니다. 이동석 통신원이 알려온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고 제보는요. 가야로 단감 입구에서 가야 굴다리 방향으로 1톤 화물차 택시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후방으로 정체됩니다. 윤경원 통신원이 알려왔습니다. 동서고가도로가 시외곽 방향 오늘도 역시 정체가 되는데요. 네, 외곽 방향도 안 좋아 보이는군요. 네. 계급요금소 방향으로 힘들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로 연결합니다. 황혜원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금요일 시내도로는 많이 네.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는 어때요? 시내도로 쪽으로 정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요. 네. 고속도로 끝나는 지점 쪽으로는 지금 정체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난히 그 그렇군요. 부분이 예. 정체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냉정 분기점까지는 수월하게 내려올 수가 있겠고요. 서금의 나들목부터는 정체로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이 북부산 요금소 통과하는데도 시간을 하셔야겠지만 대저에서 구포 중점부까지도 이 정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소요 시간 넉넉히 잡으셔야겠고요. 남해 지선 쪽은 가락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져서 서부산 요금소와 또 중점부까지 둔한 흐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 순천 방향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은 좋아 보이는데 이 서마산 나들목 이용해서 마산 시내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마산 고개를 500m 정도 지나면서는 속도를 떨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통도사 나들목부터 석계까지 서행이 되고 있고요. 석계에서 양산까지는 속도가 조금 더 떨어지면서 지체와 정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부산 요금소 통과하기는 수월해 보이는데 구서 분기점에서 구서 나들목으로는 또 한 번 정체를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속도로 상황 살펴봤습니다. 함하정 교차로에서 연지 삼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김덕명 씨가 알려왔습니다. 함하정에서 연지방, 함하정, 함하정. 연지 양방향이군요. 다 안 좋은데? 함하정을 저희가 CCTV를
돌려봤어요. 예. 양쪽으로 다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지 쪽은 안 나오네. 제보 감사하고요. 예. 이번엔 강영철 통신원. 부산대교 중간 지점에서 복내교차로 방향 정체입니다. 알려왔거든요. 입구서부터 이제는 정체가 된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이제는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복내교차로 쪽으로 예. 정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시청 앞이 상당히 어려워요. 남포동 쪽으로 예. 정체가 상당히 심한데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정체가 심하게 되는 건 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남포동 방향으로 오늘따라 예시청 유난히 더 심해요. 예, 곡각지점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네.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그런 데로 괜찮아 보이고요. 네. 김창호 통신원은 서부산 삼거리에서 낙동대교 방면 정체에 이어지고 있다고요. 알려왔습니다. 자, 국도와 지방도로 상황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의 박은현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도 어떻습니까? 네, 국도도 뭐 어느 한 구간 수월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어허, 많이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국도 예, 상황 살펴드릴게요. 예, 35호선부터 쭉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국도 35호선 따라 부산으로 내려서는 차량들 산막공단 신호대부터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이후로 부성주유소 신호대까지 차간격 좁혀가던 차량들 유산 신호대 만나면서는 수신호 길게 잡아주면서 신호 2번 정도에 통과하고 있고 아래로 극동아파트 앞 신호대에서도 신호 2번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산시청에서 다방 사거리로 1077번 지방도 따라 부산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모습이고요. 1022번 지방도 유산공단에서 나온 차량들은 일단 강서 신호대 통과하는데 먼저 인내라는 두 글자부터 떠올려야겠는데요. 신호 여러 번 받아야 겨우 지날 수 있겠고요. 이후로 양산 나들목 양방향으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울산간 7호선 국도는 울산 방면으로 원활한 모습 이어지고 있지만 부산 방면으로는 영천교차로 통과가 힘들어지면서 임기마을 이후까지 극심한 정체를 만나고 있습니다. 국도 5호선 따라 내서에서 마산으로 진입할 차량들 두척교를 지나 하포 여중까지도 이제는 정체고리가 형성됐는데요. 이후로 서마산 나들목에서도 교통량은 많아서 고속도로 오르기도 어려워 보이고 석전교나 극동가스 신호대로도 차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국적으로 음주 단속 실시합니다. 방송을 해드렸었죠. 아마 이게 자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연말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연말 송년회담을 해가지고 많아가지고요. 12월에 음주운전 단속, 집중 단속이 계속 실시가 된답니다. 네. 오늘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성 음주운전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 이상 늘어났대요. 20%. 네. 예. 20% 이상이 되는 게 서울 얘기인데 예. 물론 뭐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비슷한 비슷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돼요. 그럴 것 같아요. 20% 이상 여성 음주운전자가 늘어났다. 음주 단속 실적을 보면 올 10월까지를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감소했어요. 네. 5.9% 감소를 했대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남성 운전자는 7.8% 줄어들었고 여성 음주운전자는 완전히 반대로 20.5%나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급증했네요. 그렇죠. 급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게 높지는 않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6.8%였는데 올해는 8.8%. 이것도 좀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높아졌고요. 아무래도 우리 여성들의 사회 활동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럼요. 예, 늘어난 예. 만큼. 예. 그렇게 또 근데 이거 늘어나면 안 되죠. 가만히 안 생각하니까 되죠? 그러네. 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여성 음주운전자 이거만은 늘어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단속한 건수를 요일별로 살펴보니까 네. 지난해하고 마찬가지로 금요일이 가장 많았어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역시 술 마시기 오늘 가장 좋은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제일 많답니다. 음주 운전 해가지고 단속된 게. 예. 월요일이 제일 적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월요일이 제일 적고요. 연령대별로 보니까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39.1%. 거의 40%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대 27.3%. 그 다음에 40대 33%. 40대 이상. 40대 이상. 예, 40대 이상이니까.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10대 음주운전자도 있습니다. 10대? 예, 10대 음주운전자도 있습니다. 0.6%밖에는 안 되지만 아무튼 있습니다. 더 위험하죠. 이런 경우는. 조금
걱정되는 그렇죠. 운전자들 나이대죠. 간에 예. 네. 10대가 가장 걱정이 되죠. 아무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혹시 그 술 약속 계신 분들은요. 네, 차 두고 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제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돌 사고 제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구포 쪽에서 사고가 났군요. 구포역에서 구포 삼거리 방향이고요. 구포역 앞에서 승용차 석대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후방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조화식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구포역 앞에서 추돌 사고입니다. 3중 추돌 사고예요. 네. 남양도 통신원 내성에서 동래 교차로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내성 교차로는 뭐 양방향 다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네. 남해고속도로가 장유에서 서부산 요금소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김진국 씨가 알려왔습니다. 네, 남해 지선 장유부터 힘들다고 합니다. 자, 도심 쪽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범내골 방송실 연결합니다. 전성길 통신원입니다. 예, 퇴근 시간에 곳곳에 정체구역이 많은데요. 대티 터널 어렵게 빠져나온 차들이 서대교차로 부산 터널 방향 지체와 정체가 반복하고 있고요. 부산 터널 빠져나온 차들이 영주교차로 신호 2번 이상 받아야 정리선 넘을 수 있습니다. 중앙동에서 영주교차로 그리고 부산역 지나 초량교차로 지나는데도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진역에서 좌천 삼거리까지도 힘들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중학교 교차로에서 롯데 서면교차로 방향이 심한 정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역 바로 개성중학교 교차로는 교차로 확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무선 제보 감사합니다. 진구중앙로에는 서면교차로에서 양정교차로까지 양방향 정체되고 있고 진양 삼거리에서 연지 삼거리 하마정교차로까지도 양방향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백양터널 오기 삼거리에서 당감시장 방향도 정체되고 있고 새쌍로에는 어린이공원 방향 부암교차로 신호 2-3번 받아야 정리선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범내골 방송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락 지하차도 안에서 동래교차로 방향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지하차도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동네 쪽으로. 저희도 지금 CCTV 방금 돌려봤는데요. 힘들어요. 지하차도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최강원 통신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온천장에서 동네 전화국 방향인데요. 명륜교차로 안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답니다. 그 때문에도 소방으로 정체가 많이 듭니다. 참고 운전하십시오. 네, 탕명우 씨 제보였어요. 버스가 또 고장으로 있군요. 예, 명륜교차로 안에요. 중부경찰서에서 부산역으로 해서 초량신호대 방면 정체 극심합니다. 강천호 통신원이 알려왔는데요. 그 극심한 정체는 쭉 이어집니다. 지금 진역에서 좌천 쪽으로도 길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좌천에서 자성든 고가도로 쪽으로 올리기도 지금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동네 방송실입니다. 문동훈 통신원. 네, 먼저 화재 소식인데요. 교대교차로에서 동래교차로 방향으로 새변교 막 지나는 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지금은 화재 진압은 되었으나 그 여파로 정체하고 있다는 무선 제보였고요. 온천전길 역시 새변교 이전부터 연안교 새연성교까지도 차량 간격 바짝 붙이면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습 정체 구간인 만동로가 변함없이 답답합니다. 구포 삼거리 이전부터 구포역 덕천교차로까지 지정체되고 있으며 부인병원 사거리를 지나 의영촌부터 기득골까지도 차량 간격 바짝 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고속도로 대저 분기점 이전부터 속도 떨군 차량이 만덕교차로까지 가다서다 답답하게 지나면서 미남 내성교차로까지도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역시 안락지하도에서 동래, 내성, 미남교차로까지도 속도가 뚝 떨어지면서 이동되고 있습니다. 동래 중앙로는 금정구청부터 발목 잡힌 차량이 부곡교차로 소정삼거리 구동부 송월타월 삼거리까지도 도로 위에 차량이 거북이 걸음으로 더디게 움직이고 있으며 반대 방향은 송월타월 지나온 차량이 내성지하차도 구동부교차로 방향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명륜지하철 건너편 유료 차량이 고장으로 3차로에 서 있는 바람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반송로 역시 석대교차를 어렵게 지나 금사, 조양면선, 안락교차로까지 여유 없이 지나고 있으며 시청에서 연성교차로, 가정교차로까지도 발목이 아프도록 제동 페달을 밟으면서 어렵게 이동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방송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요리 어때요? 도마의 칼질하는 이 소리만 들으면은 집에 더 빨리 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가정에서도 이 소리 분주하게 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구수한 냄새가 오늘은 납니다. 예.
오늘 청국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청국장 이야기. 자, 오늘 이런 요리 어때요? 한국조리직업 전문학교 김경문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그 도말 소리 들으니까 예. 집에 저도 빨리 가고 싶네요. 근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집에 또 빨리 가고 싶은 그 이제 풍경, 뭐 네. 그런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 아니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그 풍경 중에 네. 하나가 그 맛있게 정성스럽게 끓인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장면.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아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아니면은 뭐 마음이 따뜻해진다.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집에서 이제 그 찌개 해먹을 땐 뚝배기다 해먹거든요. 그렇죠. 뚝배기. 예. 야, 그게 이 뚝배기가 제맛이죠. 이게 제맛이 탁 나지 제맛이 않습니까? 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요리입니다. 예, 마음이 따뜻해지고 집을 생각하게 하는 그 청국장 찌개인데요. 청국장은 고향을 그렇죠. 생각을 예,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정말 그런, 그래요. 예. 예,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냄새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또 맛은 있지만 나는 이 냄새가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요, 그렇죠. 이거 한번 먹잖아요. 예. 이거 먹고 나면은 옷에 냄새가 배가지고요. 예, 고향의 네. 냄새가 막 배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정말로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네. 아주 좋은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아, 예, 오늘 이 건강식이군요. 청국장에 대해서 한번 네. 다시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교수님, 예, 근데 이게 먼저 이거 냄새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 냄새, 이 특유의 냄새가 이게 왜 나는 그 겁니까? 이게? 특이한 냄새, 그 예.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콤콤한 냄새가 나는데요. 네. 예, 그 이제 요 냄새가 바로 이제 그 청국장의 주 재료가 콩이죠. 그렇죠. 그래서 콩에 그 들어있는 이제 주 영양소가 그 한 40%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요 단백질이 이제 분해되다 보면 네. 아미노산이 되는데 네. 여기에서 요 아미노산이 좀 변성이 됐을 때 또 네. 암모니아로 아, 그래서 그 변질이 되죠. 아. 그리고 암모니아 냄새, 그러니까 그 단백질이 이제 분해되면서 최종적으로 또 마지막에 분해되면서 암모니아 네. 냄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요 잘 띄운 청국장, 그 네. 좋은 균이 많이 들어가서 잘 띄워진 청국장은 그렇게 심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아, 근데 그렇습니까? 예, 네. 우리가 이제 청국장을 띄울 때 좀 온도 조절이 잘못됐다든지 네. 그 이제 고초균이라고 해요. 우리 볏집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이제 이런 균인데 네. 이런 게 좀 덜 들어있을 때, 그러니까 좀 발효가 덜 됐을 경우에 네. 조금 더 심한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게 냄새 맡아보면은 아, 이게 잘 된 거구나. 그렇죠. 요 좀 냄새만으로도 냄새가 나긴 나되 아주 구수하니 좀 그렇습니다. 이 좋은 예, 거는 잘 된 거고. 유난히, 예, 역한 냄새가 나는 거는 네. 그거 이제 발효시킬 때 그 이제 활성균이 좀 부족했다든지 네. 온도가 좀 안 맞춰졌다든지 이랬을 때 잡균이 좀 번식을 하게 되면 네. 좀 더 심한 냄새가 완전히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아. 예, 그 냄새가 이제 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청국장하고 이제 된장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글쎄요. 네. 예, 예, 예. 끓여 놓으면 뭐 모양으로 색깔로 봐서는 비슷하면서도 똑같아요. 네. 그 맛은 좀 많이 틀린 많이 아, 틀려. 그렇죠. 예, 예. 그런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콩으로 가지고 만드는 거지만 이 그 된장은 메주를 쓰죠. 요즘 이제 메주를 쓰는 철입니다. 그래서 그 콩을 푹 삶아서 메주를 만든 다음에 네. 요걸 이제 겨우내 또 발효를 시키죠. 예. 그래서 발효시킨 메주를 이제 소금물을 넣어서 또 띄운다고 하죠. 그래서 네. 간장을 뽑고 또 이제 그거를 그 다시 발효시킨 게 된장입니다. 그래서 뭐 된장은 한번 만들려면 뭐 한 6개월 이상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는 건데 네. 그 이 청국장은 그 예전에 만들었던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2, 3일이면 네. 바로바로 만들어서 그 발효시켜갖고 드실 수가 있는 이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청국장의 그 명칭이 그 전시에 옛날에 이제 전란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네. 전시에도 부식으로 바로바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다. 그래서 뭐 그 전국장이다. 이제 요런 그 유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에서 그 만드는 제조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국장이다. 뭐 이렇게 그 이름을 붙여서 유래가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요 그 청국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일단 청국장 만드는 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네.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요 네. 청국장 만드는 콩은
우리 국산 왜 그 노르스름하고 알이 좀 좋은 황태라고 하죠. 예. 황태 콩을 이용하셔야 발효가 또 제대로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요 콩을 이제 씻어서 좀 푹 삶으셔야지 돼요. 예. 그래서 만드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어허. 그래서 푹 삶으신 다음에 네. 요걸 이제 그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소쿠리 같은 게 좋습니다. 이제 네. 그런 데 담아서 그 사이사이에 만약에 볏짚을 구하실 수 있으면 그 깨끗한 볏짚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좀 넣어주시면 훨씬 그 볏짚에 있는 고초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이 발효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그 덮어서 그 따뜻한 옛날에는 그 불을 땐 아랫목에 이렇게 그렇죠, 이물이나 그렇죠. 담요 같은 거를 덮어놨거든요. 맞아요. 그랬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이제 난방이 되는 철이기 때문에 그 따뜻한 데다가 그 통에다 담고 그 뭐를 이제 식지 않게 덮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청국장이 발효된 균을 납두균이라고 하죠. 근데 요 균이 한 40도에서 43도 정도 좀 따끈한 요런 온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뭐 그 온도에 따라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이제 놔두면 끈적한 그 끈기가 생기죠. 발효가 돼서.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약간 굵은 고춧가루라든지 소금 뭐 이런 거를 넣고 이제 이렇게 그 좀 찧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네. 해서 찌개를 끓이시면 그 맛있는 청국장을 드실 수가 있는데 요즘은 또 뭐 근처에 그 가게에 나가면 또 쉽게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그렇죠. 놓은 게 예,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예, 입맛 없으실 때 예, 네, 사다가 한 이제 번씩. 드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국장을 또 끓이실 때 네. 그 약간 그 맛이 있으면서도 텁텁한 맛이 남을 때가 있어요. 이제 네. 그게 싫으시면 반드시 뭐를 넣어주시는 게 좋으냐면 잘 익은 김치, 배추김치가 좀 들어가면 개운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청국장에다가 예, 그 특유의 냄새 그거를 또 조금 없애시려면 생강을 약간만 예, 넣어주시면 조금. 예, 네. 그 아주 개운하게 그 냄새도 많이 안 느끼시면서 드실 수가 있고 네. 또 이 청국장은 콩을 가지고 만든 거지만 또 두부가 들어가야 또 제맛이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두부, 뭐 마늘, 파, 잘 익은 배추김치, 생강 이런 거를 이제 넣고 보글보글 끓이시면 네. 정말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정말 뚝배기에 또 끓여야 제 맛이 나겠죠. 저희 저 근데 교수님 목소리만 들어도 요즘 배 안에서 전쟁이 납니다. 좀 괴로워요, 솔직히. 예. 배 안에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예, 정말 입맛 없으실 때 그렇군요. 그리고 그 요거는 그 드시면 드실수록 자꾸 더 그 찾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끓이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드시면은 좋겠고 특히나 이제 그 겨울서부터 봄까지 네. 그 제맛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음식 찌개 중에 하나가 청국장 찌개입니다. 근데 네. 이 현대인들한테도 정말 이 그 좋은 여러 가지 그렇죠.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백질 덩어리. 예, 네. 그 이제 청국장에 그 납두균 뭐 이런 게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네. 위나 장에서 그 식품의 흡수를 높이는 작용을 예, 그렇군요. 청국장에 있는 성분들이 하게 되고 예. 그 담배나 이제 그 콩이 발효가 되면서 그 담배나 술에 시달린 간을 보호하는 이런 성분들이 그 나와요. 그래서 참 좋군요. 현대인들한테 네. 특히 이제 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그 굉장히 좋은 유용한 예,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고 청국장이 잘 발효될수록 이렇게 수저로 떠보면 끈기가 많이 나거든요. 네. 끈기가 많이 나는 청국장일수록 발효가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타민산 뭐 약간 단맛이 있죠. 그래서 네네, 그렇죠. 과당의 그 이제 그 결합체인 뭐 프락틴 이런 성분들인데 이 끈적한 무틴이라는 성분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섭취를 했을 때 위벽에 이렇게 퍼지면서 자극성 있는 물질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기능도 그렇군요. 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뭐 어쩔 수 없이 또 술을 많이 잡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어요. 아하, 예, 효과가 네. 있고 또 이제 그 콩 자체는 단백질 뭐 이런 게 많지만 좀 조직이 단단해서 소화 흡수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발효된 뭐 된장이라든지 두부라든지 특히 이 청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90% 정도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소화가 예.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네, 굉장히 좋다. 좋은 예. 그런 식품입니다. 야,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국장, 네, 꼭 끓여 먹어야지. 네, 한번 꼭 만들어서 예, 온 식구들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런 열이 어때요?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 김정문 교수였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잘하시는지 그냥 뭐, 야, 냄새가 솔솔 나는데 이 청국장은 저는 그 고향 생각이 자꾸 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어릴 때 말이에요. 할머니가 이 청국장을 그 할 때는 꼭 다른 방도 아니고
사내들만 있는 방에다가 그걸 해요. 왜요? 그러니까 뭐 누나들이라든지 뭐 있는 방에는 안 하고 사내들 있는 방에 남자애들은 온 옷에 냄새 다 배고 이게 발냄새인지 청국장 냄새인지 겨울 내내 냄새가 배가지고 다닌다니까요. 발냄새. 근데 왜 아무튼 사내들 있는 방에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남자들은 있어요? 냄새가 나도 상관이 여자들은 그래서. 옷에 배면 냄새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 사내들 있는 방에다 그걸 딱 해놓고 어차피 사내들한테는 냄새가 나니까. 나도 상관없다. 니네는 이런 그 할머니의 모습도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청국장 어떻습니까? 자, 부산역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열차 상황은 어떤지요? 금요일인데. 네. 최인희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해서 아까 방송 듣고 배가 고파가지고요. 지금도 배가 막 꼬르륵꼬르륵 소리 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청국장 한번 드셔보세요. 열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주 5일제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늘면서부터 금요일 오후 시각으로는 주말을 방불케 하는 높은 예매를 나타냈었는데요. 저녁 시간대로 접어든 이 시각으로는 더욱 힘겨운 좌석 상황으로 새마을 호로는 비교적 단거리 구간인 동대구 방면조차도 빈좌석 찾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구미나 대전, 서울 방면 열차들과 마찬가지로 밤 11시 마지막 열차로만 예매가 가능한 모습이고요. 서울행 무궁화호의 경우는 좌석 수 빠르게 줄면서 이주에 좌석권 구입 가능한 시간대로는 밤 9시 30분과 밤 10시 30분 열차 두 편으로 남겨진 좌석 각각 300석과 100석 이상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주말인 내일의 좌석 상황은 이 시각 좌석 상황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리 예매 않으셨다면 새마을호로는 마지막 열차로만 예매가 가능하겠고 무궁화호로는 밤 9시 30분과 밤 10시 30분 열차로만 좌석권 구입 가능하겠습니다. 부산역이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륜교차로에서 동래교차로 방면 명륜교차로 못 미친 지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참고 운전하십시오. 최강훈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네. 3분 전 상황이고요. 자, 김해 공항입니다. 항공기 상황은 어떤지요? 네. 조혜진 리포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밥 못 먹었어요. 그러려고 그랬죠. 못 먹었어요. 그래요. 빨리 마치고 또, 예. 네, 빨리 가서 밥 먹으려고요. 그래요. 예. 빨리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네. 오늘 주말을 하루였던 금요일이만큼 이거 공항으로도요. 오후 시간부터 항공기 이용률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울 노선의 경우 여느 평일과 비교해서 높은 상태인데요. 이 시각 이후로는 저녁 8시 40분역의 끼가 만석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외 시간대로도 잔여석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후로 서울행 이용하실 분들은 예약을 하고 이용을 하신다면 좀 더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 노선으로는 이제 남은 7시 5분역의 끼 만석으로 이륙을 하겠고요. 내일 제주 노선으로는 대한항공으로 오후 4시 이후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아시아나항공으로는 아직 전편 예약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내일 서울 노선으로는 벌써 예약이 마감된 시간대가 많은데요. 특히 낮 시간대로 오후 2시부터 오후 대여섯 시 사이로는 전반적인 예약률 90%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소식입니다. 네. 식사하러 가실 분 한 분 더 있습니다. 네. 예, 부산 해양경찰서로 연결합니다. 고도영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식사하신 것 같은데요? 전입니다. 전이에요? 네. 그래, 전해주세요. 네, 오전 오후 거제도로 갈 차량 일정은 모두 여유롭게 끝마쳤고요. 제주도로 갈 저녁 일정만 남겨두고 있는데 역시 순조롭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오후엔 먼바다에서 파도가 다소 일겠는데 무당에 어려움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주말편 이용도 편안하겠습니다. 하지만 휴일인 모레는 폭풍특보를 내릴 만큼 높은 파도가 있다는 해상예보인데요. 이 때문에 휴일인 모레 배를 타고 장승포, 옥포, 고현에 가실 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해양경찰서입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이동원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네, 헤이 듣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교통방송입니다. TVN 캠페인 자동차 월동 대책 다 끝냈어요? 자동차 월동 대책 중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부동액 점검도 했고 엔진 오일도 점검했어요. 전조등과 히터 그리고 열선 유리의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겨울철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터리 점검 역시 필수죠. 겨울철 눈길이나 빙판길에 대비해서 스노우 타이어도 미리 교환해두고 체인도 준비해뒀어요. 히터의 바람이 따뜻하지 않다면 히터도 점검하고 워셔액도 얼지 않는 겨울용인지 살펴야 되죠. 운전하기가 가장 힘든 계절인 겨울철. 완벽한 자동차 관리가 고장 없는 안전 운행을 약속합니다. TVN 캠페인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기업 골프의 명가 사라토가 협찬입니다.
FM 94.9MHz 부산교통방송입니다. HLDN FM. 푸른 도시 열린 부산 TVN 교통방송. 운전자에 맞게 생활에 맞게 하이카 현대해상자동차 보험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TVN 저녁 7시 뉴스입니다. 결렬 위기까지 갔던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협상이 오늘 오후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오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TV 합동 토론회를 갖고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6일쯤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후보 간 TV 합동 토론은 사회자 한 명이 시간만 관리하고 두 후보가 단일화와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문화별로 질의응답식으로 직접 토론을 벌입니다. 민주당과 국민통합 21은 TV 토론 뒤에 실시할 여론조사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일화 이후 공동선거운동과 관련해 후보를 맡지 않은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공동선대위를 꾸려 단일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양측 협상단의 재협상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노무현 후보는 정 후보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선언했고 정 후보도 이를 수용하면서 재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정부가 승용 픽업에 대해서 특별 소비세를 물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한 달여 만에 통상 압력을 이유로 비과세로 뒤집어 파문이 예상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결정을 바꿔 5인승 승용 픽업을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로 간주하도록 특수세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방침에 따라 쌍용 자동차의 무쏘 스포츠는 물론 다음 달부터 한국에 수출되는 다임러 크라이슬러사의 다코다 스포츠도 특소세를 물지 않는 가격으로 출고될 전망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을 방 안에 가둔 뒤 굶겨서 숨지게 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경기도 광명시 40살 이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뺑소니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던 남편 42살 전모 씨를 지난 7월에 퇴원시킨 뒤 방 안에 가둬놓고 음식물을 주지 않고 방치해 20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인 이 씨는 남편 전 씨의 회복이 늦어지고 정신질환 증세까지 나타나면서 치료비가 쌓여가자 이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화 친구를 만든 곽경택 감독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두해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곽 감독은 어제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자진 출두해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오늘 오전 변호인과 함께 다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이틀째 조사에서 곽 감독이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폭력조직 칠성파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폭력조직에게 돈을 전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중으로 곽 감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차의 바퀴축을 조작해서 과적을 일삼는 화물 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에 따르면 화물차가 하중 측정기기를 통과할 때 바퀴축을 몰래 들어올려서 과적 단속을 피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건교부는 단속 기간 동안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고속도로 영업소 200여 곳과 국도 과적검문소 60여 곳에서 24시간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어젯밤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1,520명을 적발해 61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905명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연령별로는 30대가,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9월에 불거진 주식회사 쌍용 부산지점의 수천억 원대 무역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배를 받아온 모 신발업체의 실제 경영주인 43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쌍용 부산지점의 이모 부장 등과 짜고 수출입 관련 서류를 위조해 상품을 수출한 것처럼 속여 환어음을 매입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거래은행으로부터 13억 원을 부당 지급받는 등 지난 8월까지 모두 55차례에 걸쳐
920억 원대 무역금융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부산지방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지방 지금 기온은 9.9도, 습도는 72%입니다. 정옥무였습니다. 지금 시각 7시 5분입니다. 교통방송입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환해지는 정보 따뜻한 마음 있어요 유광국 송인영의 TVN 부산 대행진 TVN 부산대행진 금요일 저녁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고 제보부터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남영도 통신원인데 수영 2호교에서 동방오거리 방면 버스 종점 입구 1차로에 승용차 2대 추돌 사고 일어났습니다. 후방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전하십시오. 3분 전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태장 통신원은 북부산 세무서에서 주례교차로 방향입니다. 여기 2차로에 승용차 버스 관련된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참고 운전하십시오. 북부산 세무서에서 주례교차로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시 3분 전 상황입니다. 네. 제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왜 세계에서 일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죠.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설문조사인가 지금의 일과 직장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내용으로 네. 그 세계적으로 33개국을 통틀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그 업무 애착도가 네. 꼴찌더랍니다. 예? 꼴찌. 예, 잘 믿기지 않는데요, 그건. 현재 업무에 애착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36%인데요. 이게 33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어요. 그래요? 네. 왜 그럴까? 야, 잘 믿기지 않는군요. 아무튼. 그렇죠? 네. 네. 일과 직장의 애착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었고 네. 또 서유럽 직장인들은 일에 대해서 애착이 아주 컸고 일 자체에 대한 애착이 컸고 네. 아시아 태평양 직장인들은 직장의 애착이 컸습니다. 직장에 애착이 컸고. 그렇군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송인영 씨나 저는 아주 이 일에 참 애착이 많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프다가도 방송 온에어 큐만 딱 들어오면은 네. 언제 아팠냐 싶게 잊어버려. 사실 그래요. 막 하다가 방송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 또 아프기 시작하고. 네, 저희 자랑이 아니고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거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그만큼 또 애착도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들이 업무에도 그렇고 네. 직장에도 그렇고 직장에 애정 갖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도 31위였거든요. 순위 조사해봤을 때 그렇군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업무의 애착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직장에 대한 애정도 31위였고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집보다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우리는 훨씬 더 많잖아요. 직장도 좋고 하는 일도 적성에 맞는 일이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세환의 노래입니다. 화가 났을까? 이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저는 이 고등학교 때 나온 노래인데 그래요? 교복 입고 네. 이 기타 예전에 이게 통기타. 기타를 많이들 쳤거든요. 네. 예, 기타를 많이 쳤는데 이게 코드가 굉장히 쉬운 코드예요. 손가락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안마의레터에 빨래하는 순위 뭐 그런 수준인가 보죠. 그것도 쉽습니까? 그거 그건 잘 처음에 모르겠어요. 배울 때 그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코드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예, 뭐 자꾸 열심히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는 교복 입고 교복에 멋 좀 낸다고 안에 하얀 이렇게 목티를 하나 입고 다 해가지고 예, 비비화 그 농구화라 그러죠. 예, 하얀 거 다 신고 학교 들어갈 때는 바꿔 신고 까만 걸로 어떤 건지 딱 상상이 되네요. 가방 옆에 탁 끼고
자, 장태석 통신원입니다. 가야로 동의대 입구에서 가야 굴다리로 해서 서면교차로 방향 정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야 굴다리 부분 지금 계속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수신호가 꼭 필요합니다. 알려왔습니다. 번영로 도심 방향은요, 반여요금소 이전부터 수영터널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뭐 거의 꼼짝 없이 서 있어요. 반여요금소 쪽은요.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춘석 통신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경식 통신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석계 간이버스 정류장부터 해서 양산 쪽으로 지금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힘든 곳 예시청 앞입니다. 예시청 앞도 지금 남포동 쪽으로 지금 상당히 어렵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옛 동부터미널 앞은 온천교차로 쪽으로 향하는 차량량 여전히 많아 보이고요. 예, 반대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앞선 그죠? 상황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내성 방향으로는 네. 모르겠어요. CCTV를 반대쪽으로 돌리면 어떨지 몰라요. 글쎄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거든요. 앞선 시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교통제보는 080-450-8000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신자 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잠시 뒤에 라디오 메신저 매주 금요일마다 있죠. 맞아요. 예, 라디오 메신저 여러분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리워요. 예, 라디오 메신저 이 중에서 여러분이 꼭 전하고 싶은 그 말씀 있으면 하나를 대기를 하셔서요. 한 분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념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전화 주십시오. 네, 오늘 꼭 사랑의 메신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하시는 분 용기를 가지시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621-9490, 622-9490입니다. 네. 그 애인한테 사랑해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딱 고백하는 그런 분 전화 한번 기다려 봅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런 고백을 받으면 당장 넘어갈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안 그런가?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도심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연 리포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비해서 속도 회복이 눈에 띄는 곳은 동서고가도로 외곽 방향 밖에는 없는 듯합니다. 지금은 외곽 쪽으로 요금소 앞에서만 약간의 주춤함이 있는 상태고요. 반대 도심 방향으로는 여전히 감전나들목을 오르면서부터 계급요금소까지 차량들 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로 아랫길을 따라서 서면 쪽으로 나오면서도 긴 구간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사상구 지역 세원교차로나 학장교차로에서 각각 주례교차로 쪽으로 합류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계급교차로까지 답답함을 겪은 차량들 이어지는 동의대학교 입구에서부터 서면교차로까지도 꽉 막힌 도로에서 지루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천산업도로 시내 방향 이동하는 차량들도 여전히 긴 구간으로 밀려가고 있는데요. 남산동에서 구서동을 지나서 옛 동부터미널 앞까지 차량들 가다서다를 꾸준하게 반복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덕로에서도 동네 방향으로는 여전히 구포삼거리에서 내성교차로까지 각 구간 통과가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송로 석대 민원실 이전부터 금사 방향으로 여전히 석대 교차로 넘어서는데도 신호 여러 번 필요한 상태고요. 수영로도 대연곡에서 KBS 앞 3거리 또 이어지는 광안 4거리에서 수영 교차로까지도 지체 시간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사구 지역을 보면은 지금 명지에서 하단 쪽으로도 차량꾸리가 다소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낙동로에 올라서도 4-3거리에서 괴정초등학교 방향 주행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밖 지나서부터 구선 아들목까지는 차간격 여유 없이 답답하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일 씨가 제보를 주셨습니다. 동래고등학교 동래교차로 방향으로 동래고등학교 지나자마자 2차로에 역시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다고요. 알려왔습니다. 네. 제보 감사합니다. 자, 국도는 좀 풀리는지 궁금한데요. 네, 경남지방경찰청으로 연결을 해보죠. 네, 박은현 씨 전해주세요. 네, 이제 국도로는 주행 속도 많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창원터널과 장유를 이어주는 1020번 지방도 양방향으로 요금소 정산 관계로만 속도 줄이는 모습이고 이후로는 빠른 진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양간 35선 국도도 이제 양산 나들목 일대로만 어려움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유산 신호대 한두 번 신호면 통과하고 있고 전 시간대 많이 힘들었던 1022번 지방도 강서 신호대 통과하는데도 이제 넉넉하게 신호 2번이면 정지선 넘는 모습입니다. 울산간 7호선 국도는 전 시간대보다는 정체골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부산 방면으로는 문성병원 뒤로나 영천 사거리 후방으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이고요. 함안에서 마산으로 이어지는 국도 5호선 1호는 정체골이 거의 풀리면서 서마산 나들목에서 고속도로 한 번 신호면 진입할 수 있겠고요. 이후로 석전 사거리 구간으로만 아직까지 힘겹게 지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참 큰일 났네 이거. 피 같은 내 돈 이 어디다 이 맡겨야 되겠노? 참 가만히 있어봐라. 요다 맡겨줘. 에이 방법 하나밖에 없다. 자, 이 피. 어머나. 야, 어디로 튄노? 이거 뭐예요 이거? 어머나 미안하네요. 아이고 순찰자가 해변에 또 그 옆에 떡 있노. 아이고 골로 딱 헤헤 뭐 묻어붙다. 아이고 정말 우야노 이거. 아니 이게 침이에요 그럼 이게? 아 예 죄송합니다. 정체불명의 액체.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피부과에 가봐야 되겠네. 아, 뭐 어디요? 기분 나빠 이게. 야 심하다. 아 이거 치마 좀더 탁 튀다고 육수 좀 튀다고 뭐 피부과가 야 심하다 심하. 순찰자 아가씨 우리가 한두에 눈 딱딱 맞춘 사이다 이거 그러지 맙시다. 에이? 섭섭하다. 에이? 내가 지금 이 무엇이냐 이 지금 돈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걸 어디다 저금을 할까 지금 갈등을 딱 하고 있는데 예? 순찰자 아가씨 한번 꽉 찍어보고서 어디다 맡기면 되겠습니까? 돈이 생겼다고요? 그렇지. 내 돈이 좀 생겼는데. 알았어요. 뭐 다리도 짧은데 멀리 갈 필요 뭐 있어요 유광팔 씨. 바로 앞에 있는 요 코앞에 있는 우리 마을 금고에 저금하세요. 네, 얼른 갔다 와요. 그래서 와 또 다리 짧은 얘기가 나오고 그런 참말로. 에이? 순찰대 아가씨 와 그란노니 참 그런 거라도 요즘 나왔던데 그 참말로 와 그란지 모르겠네 참말로. 시원한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내 다리가 아무리 짧아도 우리 마을 금고는 안 됩니다. 나 그거 안 갑니다. 안 돼요? 안 가. 아 그럼 건너편에 있는 울랄라 신용협동조합 그쪽으로 가든죠. 거기 가깝잖아요. 신용 무슨 조합? 신용협동조합. 어디요? 그것도 안 갑니다. 그것도 안 가요. 그거 싫어요. 예. 뭐 마을 금고니 뭐 신용 뭐 조합이니 하는 금융기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에이?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유광팔 씨? 최근 부산 사하지점에 170억 원 횡령 사건 그거 알죠? 아 그럼 모를 리 있어요? 예, 안에 그 돈도 신협돈이고 새마을 금고도 크고 작은 횡령 사건 엄청나게 나고 예? 예? 그거 내가 바로 맡기노. 맞아요. 뭐 그래요. 떡 만드는 곳에 당연히 떡고물이 떨어진다 그러지만 금융기관 직원들의 이 도덕적 해이 이거 진짜 요즘 심각하더라고요. 바로 그기라. 예, 바로 그기라. 예. 그래, 내가 누굴 믿고 이 참 이 피 같은 내 돈을 맡기겠다 이 얘기입니다. 떼이면 큰일 납니다. 떼이면. 예? 아니 정말. 그렇게 고민되면 은행에 넣어두면 될 거 아니에요. 은행이 넣어둬요. 은행. 은행도 마음에 안 들어요. 참 고민되네. 어디다 맺지노? 돈이 엄청 많은가 보지. 아니 근데 얼만데? 예? 돈? 얼마냐고요? 네. 거금 3만 원. 예? 됐다 마. 3만 원 얼마 다 묻고 치 아프지 뭐. 예? 내가 한턱 쏜다. 갑시다. 에이, 좋다. 진짜 못 살아 정말. 아. 3만. 유광팔이 멋지잖아요. 3만 원. 아무튼 뭐 유광팔 씨도 서민 금융기관 맡기기는 찜찜하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혜미. 지나서부터 구선 아들목까지는 차간격 여유 없이 답답하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일 씨가 제보를 주셨습니다. 동래 고등학교 동래교차로 방향으로 동래 고등학교 지나자마자 2차로에 역시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다고요. 알려왔습니다. 네. 제보 감사합니다. 자, 국도는 좀 풀리는지 궁금한데요. 네, 경남지방경찰청으로 연결을 해보죠. 네, 박은영 씨 전해주세요. 네, 이제 국도로는 주행 속도 많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창원터널과 장유를 이어주는 1020번 지방도 양방향으로 요금소 정산 관계로만 속도 줄이는 모습이고 이후로는 빠른 진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양간 35선 국도도 이제 양산 나들목 일대로만 어려움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유산 신호대 한두 번 신호면 통과하고 있고 전 시간대 많이 힘들었던 1022번 지방도 강서 신호대 통과하는데도 이제 넉넉하게 신호 2번이면 정지선 넘는 모습입니다. 울산간 7호선 국도는 전 시간대보다는 정체골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부산 방면으로는 문성병원 뒤로나 영천 사거리 후방으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이고요. 함안에서 마산으로 이어지는 국도 5호선 1호는 정체골이 거의 풀리면서 서마산 나들목에서 고속도로 한 번 신호면 진입할 수 있겠고요. 이후로 석전 사거리 구간으로만 아직까지 힘겹게 지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온천 산업도로 내성 지하차도 이전부터 온천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5km로 정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유동 통신원 알려왔고요. 네, 차용만 씨가 삼전교차로에서 서면교차로 방향 신호 3번 받아야 된다고 제보 주셨습니다. 과정에서 지금 연산교차로 방향도 시속 10km로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권 통신원이 알려왔습니다. 네. 연산을 보겠습니다. 시청에서 연산 구간 뭐 변함없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정체가 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동 부분, 그 번영로 도심 방향, 그 지금 갓길 쪽에 세워놓은 고장 차량인지요. 여전히 지금 서 있어요. 네, 지나실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서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조치가 안 되네요. 네, 아직 하지만 뒤로는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예. 물론 반려요금소 빠져나와서부터 정체를 만나고는 있는데요. 앞선 시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네 방송실, 힘든 곳입니다. 동네 방송실 연결하겠습니다. 문동훈 통신원입니다. 네, 좀처럼 풀리지 않는 곳이 만동로인데요. 여전히 구포 3거리에서 덕정교차로 방향으로 힘들게 지나고 있으며 대상 지하차도에서 지나온 차량이 구포대교 위에서부터 정체되면서 구남 상거리 구포 초등학교까지도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남해 고속도로에서 달려온 차량이 기대골에서 나온 차량과 합류하는 만덕성당부터 만덕교차로 미남 내성 동래 방향으로 지정체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동래 중앙로는 노포동을 지나 구서 지하초도 이전까지 속도 돌고 있고요. 부곡교차로에서 소정상거리까지도 지체 만나고 있습니다. 연산교차로가 각 방향 정체를 넘는데 오랜 시간 소요되고 있는데요. 연일시장에서 연산교차로나 연산교차로에서 신리상거리 방향으로 신호 대시간 길어지고 있으며 연산교차로에서 과정교차로 동래세무소에서 과정교차로 지나는데도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륜교차로에서 동래교차로 방향이나 명장동 시식골에서 온천입구 방향으로 신호 두세 번 받고 지나고 있으며 반송로는 석대교차로에서 금사, 명장조상, 안락교차로까지도 자주 멈춘되면서 이동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송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곽정호 통신원입니다. 서부터미널에서 덕포시장 방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군통합병원에서 망미 고개 방향 국군통합병원 조금 지난 지점인데요. 갓길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답니다. 참고 운전하십시오. 김성문 통신원이 알려고요. 김동식 씨도 같은 제보를 주셨네요. 네, 가차로 쪽에 지금 버스 고장으로 서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체가 많이 되는 곳인데요. 네. 범내골 방송실 연결해보죠. 전성길 통신원 전해주십시오. 예, 오늘 퇴근길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곳곳에 정체거리가 짧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시청에서 남포사거리 충무교차로까지 답답한 운행이 계속되고 있고요. 부산역 초량교차로 어렵게 지난 차들이 다시 세일병원에서 좌천 3거리까지 정체거리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가해로 정체가 심한데요. 삼선병원 지난 차들이 계금교차로까지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가야 파출소 앞을 지난 차들이 가야 굴다리 개성중학교까지도 그리고 서면교차로까지 교차로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정체거리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서면교차로에서 양정교차로까지도 양방향 각 신호 2번 정도는 받아야 정리선 넘을 수 있고요. 충장로에는 3부도에서 5부도 동천교까지 속도감 없이 밀려가고 있다는 전정군 통신원 제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범내골 방송실입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요, 롯데백화점 앞은 참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맞아요. 네, 롯데백화점 앞에 그 버스 정류장에 버스들이 제대로 대지를 못하니까 1, 2차로에서 손님들이 막 내려서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1, 2차로 쪽에서 이 버스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복개도로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선이 대부분 그래요. 이 1, 2차로 쪽에서 복개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막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로질러야 되죠. 그러니까 뒤쪽으로 정체는 뭐 거의 풀릴 생각은 않고 있고요. 예,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참 고질적이에요. 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뭐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 앞에 하면 불법 주차들이 많아서 버스들이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건지요. 아니 제자리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늘 그렇습니다, 이곳은. 7시 32분 향하고 있습니다. 남천방송실로 연결하겠습니다. 허범재 통신원 전해주세요. 네, 일찍부터 교통량 증가로 수용로가 많이 어려웠는데요. 7시를 넘기면서 정체가 빠르게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문현 교차로 출발한 차량들이 목골 시장 부근에서 대연 사거리 쪽으로 만나는 정체 흐름은 KB에서 3거리까지는 구간별로 정체 남아가 있고요. 광안 사거리에서 수영 교차로 쪽으로 다시 앞차와 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우암로에서는 통천 3거리에서 장곡에 여기 3거리 양방향이 조금 혼잡해 보이고 간만동 방면으로 오고 가는 길은 큰 무리 없겠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에서 동명 오거리 구간이 속도가 떨어져 있고 차량 등록 사업소 앞 3거리 더디게 합류해서 남부 운전시험장 4거리 짧은 구간이 차량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49호 광장을 중심으로 각 방향 분주함 남아있고요. 광안리 해변도로를 따라서 협진 아파트까지는 부분 지체 감안하시면 밀락동으로 오고 가는 길은 수월해 보입니다. 이 시간 광남로가 KB에서 3거리에서 광안이동 4거리 양방향 속도가 내려가 있고 새하마트 부근에서 동명 오거리 오고 가는 길이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황명터널 지나온 차량들 대남 교차로 좌회전 신호는 한두 번이면 지날 수 있겠고요. 반대쪽 번영로 오르는 대연 나들목 이제는 수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천방송실입니다.
라디오 메신저.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리워요. 네, 금요일 라디오 메신저 띄우는 날이에요. 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리워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주제로 먼저 시작을 하시려는지요.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성길 씨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박성길 씨. 네. 어디 계세요, 지금? 지금 이제 요 시민회관 뒤쪽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운행 중이시군요. 예, 지금 예. 차에 내려가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아, 내려서. 예. 네, 그렇군요. 예. 사랑의 메신저를 예. 누구한테? 아, 저는 어머님한테 이제 네. 했거든요. 어머님한테. 예. 어머님한테는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사랑해요도 될 수 있고, 고마워요, 미안해요. 다 사랑하면서 고맙고 그런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중에서 딱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라 그러면. 예. 딱 주제를 하나 정하십시오 그러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예. 사랑해요.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머니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지금 집에 계실 겁니다. 집에. 예. 집에는 좀 계시겠지만. 같이 사시는 거예요? 예, 같이 살고 있죠. 아, 예, 그래요. 같이 계시는군요. 같이 계시는데도 예. 저는 뭐 고향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서요. 예, 그게 아니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 멋지게 한번 띄워보세요. 음악 네. 나갑니다. 예. 참 어머니께서 저 아버지를 빨리 여시고 혼자서 우리 형제 둘이 형님하고 저하고를 막 키워주시는 걸 너무 감사드리고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1일 날 어머니하고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는데 49년 만에 처음 가는 여행이라고 하시는 걸 듣고 제가 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 여러모로 고맙고 참 우리 두 형제를 갖다가 잘 키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어머니랑 여행을 갔다 오셨다고요? 예. 두 분만 가셨어요? 예, 제가 저 방위산업체 3년을 근무하고요. 네. 10월 1일 날 9월 말일까지 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10월 1일 날 이제 형은 못 가고요. 네.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서 제가 설악산 갔다 왔습니다. 설악산. 야. 모자가 예. 네. 여행을 간다는 거 참 그거 어려운 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늘 갈 수 있는 건데도 예. 그리고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 내기가 네. 어렵죠. 거기다가 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죠. 잘하셨네요. 예, 잘하셨네요. 그때 어머님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한데요. 예, 어머님을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어머니.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야, 기분 좋으시죠? 예. 예. 아들한테 이렇게 참, 사랑의, 메시지까지 받으시고 말이에요. 그죠? 예. 네. 어머니 어땠어요? 그때 여행 설악산. 설악산에. 네. 그때는 우리 아들이 그거든 이래 참 엄마 제가 제대하고 나면 엄마하고 여행 한번 가자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여사로 들었거든요. 그러는데 딱 참 10월 1일 날짜가 되니까 엄마하고 가자 하면서 그래 갔는데 참 저는 아주 결혼하고 아주 여행이라고 모르고 이래 살았는데 참 아들이 같이 엄마하고 가자 이러니까 참 좋고 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대요. 그 누구와 여행 가는 것보다도 참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어요. 지금 아드님이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한번 불러보세요. 집에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성준아, 진아, 예. 성진아, 예. 엄마다. 아, 알고 있어요. 아들 재미없다. 알고 있어요. 그럼. 준아, 진아. 떨리고 그렇네요. 예, 진아. 예. 엄마가 네가 엄마한테 이런 전화 끄정 해줘서 참 고맙다. 그럼 참 평소에 잘해줘야 되는데 다음은 하고 그래서 미안하고요. 평소 때 너도 형님하고 니하고 잘한다고만 생각한다. 예. 그러고 이제 다음번에는 형님하고 같이 우리 세 명이서 여행 한번 갑시다. 그래 고맙다. 제가 운전할게요.
어머니, 예. 박성길 군이 장가 갔어요? 아닙니다. 미혼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예. 근데 보시기에 여자친구 있는 것 같아요? 예, 여자친구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어요? 예. 예. 그럼 그 여자친구 어머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예. 마음에 들어요? 아가 보니까 처음 보니까 좀 아가 착하게 생기고 그렇대요. 셋이 여행 가도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예. 박성길 씨? 예. 네. 참 든든하게 참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장가 가기 전에 좀 많이 가세요. 네, 그래야죠. 결혼하면 좀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럼요. 그래도 해야죠. 그죠? 엄마하고 여행 갔다 왔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그 여자친구는 이제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 이야기는 아직 잘 모를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라디오 듣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걸 알았겠네. 저 기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한테도 한 말씀. 그럴까요? 네. 여자친구가 저 진시장, 그 자유시장 있죠? 네. 자유시장 있는데 2층에 그 청바우라고 네.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예. 예, 그 일하고 있습니다. 예. 선전 다 해주고, 예. 예, 그래가지고 참 주위 사람들은 그 김소희입니다, 이름이. 네. 예, 소희를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고. 예. 또 소희한테는 참 소희야, 우리 잘해보자. 그래요. 예. 완전히 찍혔네. 네. 예,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지금 집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예. 네. 어머니? 어머니 전화 들어가셨나 끊으셨나 봐요. 예. 네. 저녁 준비하려고 얼른 들어가셨나 봐요. 청국장 하시려고 그러나 봐요. 그래요. 예. 박성길 씨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효도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예. 어머니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자랑 막 하고 있어요. 좀 찡하네요. 예, 결혼하시고 첫 여행 가셨대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자, 제보 전해드리고요. 다음 분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계금고교 입구 상거리에서 신계금 주공 아파트 사거리 방향 계금고교 입구 상거리 지나자마자 1차로 쪽에 승용차끼리 승용차 2대 승합차 이렇게 가벼운 추돌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참고 운전하시라고 이춘식 통신원이 알려왔습니다. 3중 추돌 사고입니다. 네, 3중이에요. 한 7, 8분 정도 지난 상황이고요. 계금고교 입구 상거리 지나자마자입니다. 네, 차용만시 송공교차로 지나서 함화정 방향으로 지정체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영원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영원 씨. 네. 최영원 씨는 네.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낼까요? 네, 애들 아버지한테 보냅니다. 남편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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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사랑해요겠네요. 네네. 사랑해요. 그래요? 네. 사랑해요. 예. 네. 아유, 좋아라. 예. 남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자, 상자, 언자입니다. 김상원 씨. 네네. 네, 김상원 씨. 예. 좋아요. 지금부터 메시지 보내보세요. 자, 음악 깔아드릴게요. 성희 아빠, 성희 엄마 영원이에요. 어저께 자기 생일이었는데 집에서 저녁에 케이크 자르자고 딸이 케이크도 사고 오고 팬티도 선물해오고 작은 딸은 또 편지도 쓰고 이랬는데 아빠 사랑한다고 편지도 쓰고 했는데 저녁에 집에 못 들어오고 오늘 아침에 와서 케이크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또 우연찮게 작은 애가 수능 점수를 너무 못 받아갖고 또 큰애 딸들만 둘이 있다 보니까 애들 늦게 오면은 또 신경 쓰고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걱정하지 말고 우리 큰딸 성이 착실하고 똑똑하고 부산사대 다니면서 지목 똑똑히 잘하고 있고 작은 딸 수희도 착하게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으면서 집에서 요리도 한 번씩 잘해주고 자기 밖에서 힘들더라도 용기 잃지 말고 조금만 더 고생하고 그러면은 우리 두 딸 똑똑한 두 딸하고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 사랑해요. 그리고 이때까지 여보란 소리도 못 해봤는데 여보 성희 아빠 사랑해요.
됐어요? 네. 네, 그래요. 그럼 여보라고 안 하시면 뭐라고 부르셨어요, 평소에? 그냥 성이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애기. 네, 성이 아빠 부르고 그냥 뭐 어쩐지 자기가 그냥 부르기도 하고 여보란 소리는 서로 그냥 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러세요? 네. 딸이 대학생이고 고3이고 그런데도 그래요. 아직도 수줍으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수줍어하시네요. 네. 근데 남편에게 영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듣기가 굉장히 신선한데요. 네. 남편한테 저 성희 엄마예요 이거보다 네.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멋져 보입니까? 소녀 같으세요. 네. 자, 어제가 우리 저 김상원 씨의 생일이었다고요? 예. 네, 그래요. 김상원 씨.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하루 지났지만은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갑자기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라디오 방송이 나간다 그래서. 네. 지금 아내 되시는 분 연결돼 있거든요. 한번 서로 네. 통화해 보세요. 두 분 인사 나누세요. 성이 아빠. 또 새삼스럽게 또 이래 하니까 또 이상하네. 새롭잖아요, 그죠? 네, 사무실에 그래요. 손님들이 오셔갖고. 그래요? 말하기도 조금 그렇네. 사무실에 그래요. 손님들도 고마워요. 이 말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데 이렇게 또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길게는 말 못하겠네요. 길게 말 못하죠. 사랑합니다 하셨으니까 다 되셨어요. 그래요. 네,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세요. 예. 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김상원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원 씨. 네. 그래요. 참 잘하셨어요. 용기 내서. 참 다복하신 것 같네요. 네. 너무 보기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예. 자, 이렇게 따뜻한 시간입니다. 네, 사랑의 메신저,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리워요. 오늘도 역시 두 분 연결해봤는데요. 예, 우리 좀 자주 표현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확 녹아버리거든요. 예, 뭐 표현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이가. 그러지 마시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것만 아니거든요. 그것만은 절대 아니거든요. 표현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네. 오늘 참여하신 두 분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사고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계금 삼동 사무소에서 당감동 방향인데요. 계금 고교 앞 신호대 조금 지난 지점. 앞서서 전해드렸던 사고 제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엄수봉 통신원이 다시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남포동 피닉스 호텔 앞인데요. 승용차 관련된 추돌 사고 일어났습니다. 손태조 통신원이 4분 전 상황을 알려왔습니다. 남포동 피닉스 호텔 앞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 일어났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해. 혜은입니다. 충장로 상황이에요. 4부대에서 5부도 방향 정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줄어들고는 있어요. 네. 4부대에서 5부도 구간입니다. 김차수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구포상거리에서 구포역 지나서 덕천교차로 방향은 여전히 정체입니다. 곽정호 통신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여전히 정체예요. 초량제일병원에서 좌천 범곡 교차로 방향 정체 여전합니다. 김재교 씨 알려왔습니다. 해운대 방송실 연결하겠습니다. 주기한 통신원입니다. 예, 연산로는 연제구청 실리 상거리 망미곡에 지체되며 망미 상거리 수용교차로 각 신호 두 번 받습니다. 반대 방향은 망미 상거리 신호 두 번 받으며 국군 부산병원 앞 2차로 버스 고장으로 구간 지체됩니다. 망미 부산은행 사거리 망미 주공아파트 지체되어 지나면 토곡 사거리 양방향 정상소통됩니다. 수영 2호교 요트 경장 동백 사거리 양방향 정상소통됩니다. 우동천 상거리 수영 1호교 사거리 신호 두 번 받으며 간포 사거리 수용교차로 수행됩니다. 자수영로와 수영 강변도로 수영 1호교 신호 두 부리면 지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교차로 각 방향 한 번 신호에 지나며 재송 상거리 원동 교차로 신호 한두 번에 지나 동네 한전 자신호 두 번 받습니다. 반대 방향 안락 지하차도 동네 한전 정체되며 재송 상거리 자신호 두 번 받습니다. 반여 삼동 종점 이동 상거리 양방향 불법 주행차로 수행됩니다. 장산 터널 우동천 고가 우동천 상거리 정상 소통됩니다. 지금까지 현대방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남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인데요. 종합검진센터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쪽에 4륜구동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후방으로 정체되고 있다고요. 강헌기 씨가 주신 제보입니다. 손태조 통신원 영주교차로에서 부산역 방면 구간 지체 여전합니다. 자, 이번엔 하단 방송실입니다. 최문기 통신원 전해 주십시오. 예, 먼저 명지교차로에서 하원 도로가 접어들면서 지체 꼬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 도로를 건너와서 이곳 하단 교차로 신호 대기 시간으로 많은 시간 할애하고 있습니다. 낙동로입니다. 사상거리에서 개정교차로 이어서 대티터널 방향으로 차간거리 좁히면서 이동되고 있습니다.
대동로와 나란히 가는 학장로도 구간 서행으로 지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서부산 요금소에서 낙동대교 진입 변모 현상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예, 사성로 가야로입니다. 덕포시장 앞에서 서부터미널까지 양방향이 갓길 주차 차량들 때문에 가다 서다 속도감 없습니다. 예, 북부산 세무소에서 줄의 교차로 지나는데 신호 대기 시간 길어 보입니다. 예, 학장, 학감 지나는 차량들 줄의 교차로 신호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예, 참고사항인데 예, 제4회 부산 마라톤 대회로 인해 차량 통제 구간입니다. 예, 11월 24일 오전 10시에서 14시까지 다대 해수욕장에서 출발하여 강변로, 강변상거리, 하원 다리, 명진 나들목, 삼성자동차까지 예, 11월 24일 날 이날 구간 지나시는 운전자분께서는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단 방송실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성분들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우리 이제 여성들이 자궁 경부암 상당히 많죠?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그죠? 네, 상당히 많죠. 네. 이 자궁 경부암 예방을 위한 그 백신이 실험을 해봤는데 100% 효능을 발휘를 했답니다. 호주에서. 어머나.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자궁 경부암으로 죽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나. 그러니까 매년 전 세계에서 22만 5천여 명이 목숨을 잃는데 이 암으로 우리나라도 많아요. 네, 이 목숨을 잃는데 이제는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네. 근데 이 백신은 향후 5년 이내에 시판될 수 있을 것이라고. 5년 이내에. 예.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얼마나 기분 좋은 호주에서 발견했대요. 네. 부산역으로 연결해보자. 최인희 리포터입니다. 네, 서울행 새마을호 저녁 8시 열차의 개표가 진행 중인 이 시각 역대 앞실로는 많은 이용객들로 상당히 붐비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후로도 밤 10시 열차까지 만석 행진 이어지겠고 미리 예매 안 하셨다면 밤 11시 마지막 열차로만 승차 가능하겠습니다. 서울 방면 무궁화호로도 예매 가능한 밤 9시 30분과 밤 10시 30분 열차 가운데 밤 10시 30분 열차의 좌석수 빠르게 줄고 있으니까요.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표 구입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는 거의 대부분 시간대가 이미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설 승차권 예매가 실시될 예정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열차 이용해서 고향길 오르실 분들은 여유로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역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지나온 차량 북부산 요금소에서 대저분기점 덕천나들목 방면 시속 20km로 계속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대 통신원이 알려왔습니다. 개성중학교 교차로에서 서면 교차로 방향 계속해서 정체입니다. 정영구 통신원이 알려왔는데요. 네, 조금씩 앞은 풀리고 있는데요. 네. 롯데백화점이 있는 부분까지는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해공항입니다. 조혜진 씨 전해주십시오. 네, 항공기 계속해서 정상 운항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서울로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서울행 남은 4편 중 저녁 8시 40분역의 기가 남은 좌석이 없는 모습이고 그 외 시간대로는 아직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서울로선 이용하실 분들은 예약을 서두르시는 게 좋겠는데요. 대한항공의 경우 오전 시간대로도 9시 10분과 10시 10분 그리고 11시 10분역의 기가 남은 좌석이 없는 상태고 오후 시간으로 오후 2시 이후로는 좌석수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으로도 오후 2시 이후로는 이용 가능한 좌석수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후 4시역의 끼는 이미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제주 노선으로는 대한항공 오후 4시 이후로만 예약이 가능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아직 전편 좌석을 남겨놓고 있긴 하지만 오전 시간으로는 80~90%대 예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지선으로는 아직 여유 좌석 넉넉하게 두고 있어서 이용에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공항 소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공항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번영로도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번영로도 원동 부분도 이제 괜찮아지고요. 예.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네. 전정군 통신원은 광복동 일방통행로에서 삼보이 시장 방향 정체는 여전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동방호거리에서 수영 복귀천 방향 곡각 지점에는 지금 굴착기 동원한 공사 중이에요. 참고하시고 조심운전하시라고요. 방정부 통신원 알려왔네요. 네. 자, 오늘 드디어 또 헤어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금요일 헤어질 때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월요일 저녁 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교통방송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부정부패.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손실로 되돌아옵니다. 부패 청산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개혁에서부터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주역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나 한 사람의 깨끗한 양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우리들의 양심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국민의식 개혁에 앞장서는 부패방지위원회와 함께합니다. TVN 교통안전 캠페인 건설교통부와 전국 개인택시 공제조합 협찬입니다. 우리는 올 한해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 경기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저력을 우리의 교통 현장에서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과속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불안전한 운전을 하십니까? 교통사고는 밤낮이 없고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보여줬던 우리의 질서의식이 우리의 도로 위에 정착되어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 안전운전을 생활화합시다. TVN 교통안전 캠페인 건설교통부와 조합원과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국 개인택시 공제조합 협찬입니다. TVN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000명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사망자 수를 2,000명이나 줄였습니다. 이것은 안전띠와 과속,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등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과 운전자의 질서의식 역시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차에 타면 안전띠부터 착용하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운전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는데요. 경찰과 운전자 모두 교통사고 줄이기에 힘을 쏟은 값진 결과입니다. 올 연말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6,000명대로 더 줄일 예상인데요. 운전자 모두의 안전의식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TVN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대한손해보험협회 협찬입니다. FM 94.9MHz 부산교통방송입니다. HLDN FM. 푸른 도시 열린 부산 TVN 교통방송. 운전자에 맞게 생활에 맞게